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저희 자유한 방송 스튜디오에 일본 뇌타쿠대 교수이시며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협의회 상임대표인 니시오카 쯔토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교수님을 모시고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과 그 피해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범위의 일본 NGO 단체인 구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출의 공식 명칭은 뭔가요? 북조선에 의해서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네, 제가 올해인가 이제 일본에 가서 교수님을 상임대표로 선출하는 그 모임에 우연히 참가했어요. 제가 북한에 대한 강연을 인권 강연을 하고 그 뒷구석에 제가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제 일본말을 모르니까 뭐 의미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직이 정말 방대하구나.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전국적인 조직을 크게 못 접해봤으니까요. NGO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하구나. 그리고 우리 니시오카 교수님은 이 조직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구나. 그때 상임대표라고 재선되셨죠? 지금 계속 재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각 지역에서 오신 단체 대표들이 교수님을 또 추천하는 걸 보면서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정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셨고 연구하셨고 또 저들을 이끌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대한민국 애국시민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가족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가족회가 97년 3월에 발족됐고 그걸 보고 있었던 일부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이 가족을 둬야 되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처음에 니가타에서 생겼습니다. 니가타가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되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관심 많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경, 그 다음에 오사카 그렇게 생기고 나서 그러면은 그걸 전체를 관할하는 본부를 만들자고 해서 전체를 관할하는 본부. 그래서 전국협의회를 만들었던 건데 그리고 구주, 북해도, 동북지방 뭐 그렇게 각 지역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해 갔어요. 근데 역시 2년까지는 어려웠습니다. 그게 납치에 대해서 보도도 상계신문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와요. 조전련이 습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난 경로에 대해서 미리 피난 경로까지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특히 제일 긴장했던 것이 지난번에도 좀 이야기했지만은 안면진 씨 전직 권자본 출신 안면자를 일본에 조종해서 강요했었을 때는 진짜 테러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라고 경찰 쪽에서도 판단했어요. 그래서 경호를 붙어줬고 그런 긴장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NGO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본 정부를 비방할 때도 많았고 지금도 100% 일본 정부를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아베 총리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벌돈 자금은 일본 정부로부터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성금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5년 동안은 성금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 자체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우리 현대코리아 연구소나 연구소 안에 책상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때 편집장을 하셨어요. 거기서 했었고 지금은 조그만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지만은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했었고 2000년도에는 일본 정부가 북한에 쌀 지원을 했어요. 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쌀 지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납치 문제 해결하기 전에 쌀 지원하면 반대다. 북한은 손압박 후 협상해야 된다. 손압박 후 협상. 그래서 압박을 하고 나서 조건을 붙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이만큼 해결한다. 그러면 인권 문제를 쌀 지원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일본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먼저 쌀을 지원하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라는 말씀 주셔서 죄송합니다. 일본 정부도 우리 한국과 혹시 비교하면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있겠죠, 아마. 근데 그때 자민당 정부였어요. 자민당 정권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햇볕 전쟁을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쌀을 그때 60만 톤인가 보냈어요. 네. 북한 쪽에서는 납치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가 나와서 한 사람도 없었다. 조사하겠다고 해서 쌀을 보냈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없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외무성 앞에 가서 논송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위도 했고 자민당 앞에 가서도 시위도 했고 했죠.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전국 조직이 뭐 사실은 한국의 NGO나 비슷하게 자신들의 그 돈을 털어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과거는 제가 직접 못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니까 야 대한민국에도 그 많은 구금포로 그 납북자 뭐 거의 10만 아닙니까? 전시 납북자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그냥 북한의 눈치만 보려고 뭐 흘러가는데 일본 국민들은 정말 그 거의 포괄적으로 100여 명 정도의 이제 그 실종자들 납치자에 포괄적으로 넣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저렇게 종혈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저 최근에 그 제가 일본 가서 느꼈던 건데요. 아니 그거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정말 쥐죽은 듯이 앉아있고 일어서는 사람이 없대요. 대한민국은 그런 모함에 가면 시장만 하고 쫄쫄이 빠지는 정신들도 합득하고 그때 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것 외에 정치인들의 나름대로 조직도 있죠. 그 국회의원의 조직이 있습니다. 조기에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한 뭐 국회의원 연맹. 국회의원 연맹. 조기라는 것이 빨리라는 조기. 거기에 지금 일본 국회의원 수가 700명 정도 되는데 400명 이상 500명 가까이가 가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탄파 조직이라서 여야당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산당은 거절하고요. 일본에 공산당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 각 당 여야당 내 각 당의 납치 대책 본부라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일본 국회에도 납치 문제 특별위원회라고 있어요. 일본은 국회는 양원제라서 상원은 자미원, 하원은 중의원이라고 하는데 그 양원에 납치 문제 특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1차 아베 정부 2006년에 일본 정부 내에 납치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본 정부 납치 문제 대책 본부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7년에 구제를 시작했었을 때 1차 목표는 일본 정부 내에 납치 문제만 다른 조직을 만든 것이었어요. 그게 10년 운동을 하니까 그 2002년에 그 생겼습니다. 그게 그 납치 장관도 있습니다. 뭐 장관만 아니라 초기에는 아마 총리가 그러니까 본부장은 총리입니다. 본부장은 총리고 그 부본부장은 납치 장관, 외무부 장관, 간반 장관 그렇게 세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장관들이 거기에 본부원이고 그리고 그 밑에 독자 사무국을 가지고 있고 독자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왔는데
외무성 안에 그냥 한 개 부서처럼 똑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무선이 아닙니다. 외무선 예.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로. 예. 그러니까 거기에 경찰도 와 있고, 그 정보국도 와 있고, 정보국도 와 있고 다 와 있더라고요. 참, 그 일본 갈 때마다 그런 걸 보면서 언제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 군포로라든가 그렇죠. 그 군포로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절대로 뭐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인권 납치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또 주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그 믿는 그 정부가 처리가 되죠. 그 주권 문제입니다. 그럼 한국의 그 군포로는 한국 정부가 처리가 되죠. 저희들이 그 일본인 납치 문제 방송을 이제 저희 자유과학에서 시작하면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작하면서부터 했는데 교수님이 또 탈북자들이 방송을 지지해주고 해서 했는데 국내에 우리 방송을 일본 방송이냐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우리가 국군포로라든가 납치자 문제라든가 그리고 전쟁 시기 포로된 강제 끌려간 사람들까지 뭐 다루지 않은 적이 없죠. 우리는 자세하고 구구절절히 방송을 통해서 특별 방송으로 다 다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허를 찌르는 핵심 문제다. 어떻게 외국인을 납치해가냐 이 나쁜 인간들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북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이걸 알려줌으로 해서 정말 이거는 아킬레스건이다. 김정일 정권에 현재는 김정은 정권에 이래서 끊임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저희들을 이런 면에서 적극 지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국 가족들하고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계 12개, 13개 나라의 납치 피해자가 있다. 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알아냈어요. 그리고 가족이 나와서 운동하고 있는 나라가 그 태극, 그리고 루마니아, 그리고 레바논, 중국 마카오,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한국, 일본 그런 가족들의 연대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본부를 지금 맡고 있어요. 그 자유평균 판선도 거기 가입하고 있고. 저희들 그 가입 단체고요. 그러니까 국제 납치 해결 용합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일본 사람은 구해야 되지만은 모든 납치 피해자 다 구해야 된다. 이라는 입장에서 한국인 납치 피해자까지 우리가 그저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베 총리도 그렇고 역대 일본 총리는 한국 납치 피해자 가족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많이 만났죠. 제가 그 이미 지사장님이나 최우영 대표 이런 분들과 같이 아베 총리도 만나고 아소다라 총리도 만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러니까 한국 주간 잡지 표지 모델로 교수님이 소개됐어요. 아베를 움직이는 4인방 제목도 기억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납치 문제를 비롯해서 전국 전 세계적인 납치 문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사실 내고 이것들을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여 가시는 힘이랄까요, 능력이랄까요. 우리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구출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아베 총리하고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베 총리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를 6번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작년 한 해. 그러니까 가족들 우리가 하는 집회 조성하면 와주시고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와주시고 그것도 와주시면은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점심 식사를 아베 총리가 해줘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보고하고 싶다고 해서 오라고 아베 총리가 부를 때도 있고 특히 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 회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틀 후에 트럼프 대통령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 중에서 납치 문제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이틀 후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어떤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베 총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랑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도록 하고 있고 또 비공개지만 제가 또 아베 총리하고 그 고민인계 조합수를 또는 타로 있고 뭐 그런 관계를
그걸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네. 무슨 정책적 대안들을 네.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어떤 대안들을,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많이 또 아베 총리가 되기 전에도 많이 토론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전략은 하나다. 성압박 흑협상이다. 그리고 뭔가 줄 때는 절대로 조건부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압박 후협상 뭐 준다면 조건을 걸고 줘야 된다. 저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를 해가지고 오는 정 가는 정 그런 거는 절대로 없다. 공산주의자는 힘만 믿는다. 그런 토론 많이 했고, 우리가 아베 총리한테 그 제안했던 첫 번째가 조선론 자금의 문제입니다. 조선론 자금이 북한 독재 정권을 39호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큰 외화원이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2002년도에 1차 아베 정부가 납치 문제에 대한 기본 반칙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 안에 엄격한 법 집행이라는 반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선련이 해왔던 불법적인 송금을 자다하는 거고, 지금 조선련이 그 빚이 많아서 많이 힘 빠졌죠. 빚도 많고. 그게 그렇게까지 만든 주인공이 아베 총리고, 우리가 그거 해야 되겠다 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그 납치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성압박이다. 그 협상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막시멈 프레셔, 제고도의 프레셔라는 단어를 2016년, 17년 그때 썼잖아요. 그랬더니 18년도에 김정은이가 협상하자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성압박 그 협상이라는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런 정책적 대안들도 제시하셨고요. 또 다른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자유통일운동, 자유통일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부합되는 최고 가치의 통일운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셔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그렇게 안 했죠. 이 자유통일과 납치 문제 해결의 상관관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납치 문제는 말하자면 간론적인 이야기잖아요. 일부분입니다. 북한 문제 일부분. 북한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 통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분단 국가니까 그럼 그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통일은 자유 통일밖에 없고 한국 헌법에는 자유 통일을 해야 된다는 면론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일하면은 그 통일의 3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론리에 제일 교류되어 있는 부분은 통일 3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겁니다. 통일 3대는 북한 통일 상대에 대한 논의가 없다. 북한 정부가 아닙니다. 노동당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이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정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랑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곳이다. 두 개가 돼 있는 곳이 하나가 되는 곳이 통일하면은 노동당 정부랑 그 독재 정권만 통일되면 안 된다. 독재 정권은 붕괴되고 주민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자유통일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한국 자본이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들 지배하는 통일은 안 되고 북한 주민들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된다. 그 양쪽을 이익되는 통일돼야 된다. 통일이라는 곳이 두 개 있는 곳이 하나가 된다면은 통일의 3대 누구랑 통일할 것인가? 노동당 독재 정부는 아니다. 북한 주민들이다. 지금 노예 3대에 있는 주민들을 해방시켜서 그게 자유잖아요. 자유를 줘서 그 사람들랑 같이 통일해야 된다.
이라는 것이 자유통일의 대의입니다. 저희들이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희 그 유튜브 방송 개설할 때 자유통일을 위한 자유북한 방송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저들도 그 과거에는 자유, 민주, 통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래도 독자적인 노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자유북한 방송이 작은 힘이라도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자유통일을 위한 자유북한 방송이라고 공식 슬로건을 달았는데요. 북한 사람 그 노동단들은 그 자유라는 단어 싫어하죠. 많이 싫어하죠. 민주주의라는 단어 쓰지만은 그 자유라는 단어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거 외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입당할 때 작은 에피소드인데 후보당원 심의를 합니다. 사단 당위원회에서 사단장, 사단 정치위원 그리고 그 그러니까 당위원회 성원들이 9명으로 구성돼서 심의를 하는데 그때 제 입당 평정서에 우리 정치 지도원이 큰 실수를 했어요. 내 입당 보증임에도 불구하고 평정서에 자유주의자라고 썼어요. 정치원이 그걸 보더니 나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못 차리지. 아무리 봐도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두 번째 들어가서 기본 잘못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저것 했더니 야, 얘 봐라 이거 나가. 상식적으로 세 번째 두 번 쫓겨나면 입당이 안 돼요. 후보당 버리고 되는데 정말 밖에 나가서 고민하고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당신 정말 결정적인 잘못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또 이거 좀 하다 했어요. 뭐 동지애가 없고 상관에게 뭐 상관을 잘 받드는 뭐 균을 문제 했더니 야, 내 정치원회에 그대로 전화한다. 야, 이 개 같은 새끼야. 너 같은 자유주의 분자를 우리가 입당시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눈물을 잘 서두면서 잘못했습니다. 자유주의 부린 게 뭐야? 그래서 정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가 사단에 사병대니까 사단에 글 쓴다고 이제 선전대 임시동원되던 적이 있는데 그때 부대로 갈아 끌면 그 가라는 시간이 정해졌어요. 10시간이면 10시간 동안에 우리 한 70몇 끼를 걸어가야 되니까 정해졌는데 제가 하룻밤을 다들 자고 들어갔거든요. 민간인 집에서 너무 힘드니까 70리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때 차도 없어서 오더도 못하고 그걸 정치 지도원이 기억했다가 자유주의 분자로 썼더라고요. 자유주의 분자.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서는 아마 탈북자들은 입당한 사람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자유주의 정말 무서워해요. 이런 자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통일해야 된다. 맞나요? 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주제 사상이잖아요. 그게 전적 제일 미워하는 쪽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인민민주주의는 안 되고. 그런 면에서 북한 민주화이라는 단어는 좀 모자랍니다. 100점이 아니에요. 북한 자유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알았으니까 답은 자유화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한테 자유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경제 개발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서 자유라는 자유 통일 절대로 자유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북한 노동당 독재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그렇게 통일의 대상인 북한 주민들에게 이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그 주민들을 위해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알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추운 겨울이고 먹을 것도 모자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해결은 그 노예 해방, 그 자유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사람이 북한 주민들 뿐만 아닙니다. 외국인까지 자유를 박탈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3살의 소녀가 부모 곁을 강제로 떠나게 당해가지고 지금 3년, 10년 이상
부모를 만날 수 없고 편지도 한통 쓸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지금껏 기다리고 있고 열심히 구제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 이번까지 했습니다. 그 부모가 아들, 딸을 사랑하는 심정은 북한에서도 똑같은 거죠. 네. 오히려 북한에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가족끼리 돕고 그런 가족애는 괜찮하다고 듣고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우리 납치 피해자를 위해서도 좀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그 납치 문제, 납치 피해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그 보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테러 집단 편에 서서 무슨 일킬 편에 가담했다면 그거는 반인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시효 없이 끝까지 찾아내서 처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지 보상을 받으실 것인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김정은 정부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를 주세요. 그러면은 보상금이 나옵니다. 예, 북한 주민들에게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납치자들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김정은의 하수인들에게는 김정은의 편에 서지 말고 저들을 보호해주고 저들에게 무슨 일을 저들이 잘못되는데 기여했다면 정말 시효가 없다. 끝까지 찾아내서 값을 치러가 말겠다가 이제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의 정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 정부에서 납치 피해 정보라든가 피해자 정보라든가 관련 내용들을 이제 제보하게 되면 상금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관련해서 탈북자들이 관련 정보들을 제공했을 때 상금 받는 것들을 제가 번받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이 특별방송으로 편집 보도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해결을 위해 일본과 국제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돌리고 있는 현재형 문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김정일 정권에 의해 지난 70년부터 자행되어 온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인 납치자를 알거나 그와 관련한 자료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항시 문을 열어놓고 있는 일본 도쿄의 구출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출의 연계전화는 일본 국제번호 0082-90-8313-4928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